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이게 요즘 아직 장마철이라서 날 덥고 습기 많고 후덥지근한데 이럴 때 더 심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곰팡이가 잘 피고요. 뿐만 아니라 음식이 잘 썩어서 냄새도 좀 많이 나잖아요. 아니, 주변 냄새도 그런데 네네.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겨드랑이 냄새, 입 냄새 이런 것도 여름철에 더 심해진다는데 여기서 우리 몸의 냄새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 내 몸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인식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네. 이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무슨 냄새야?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지기는 빠지더라. 네, 화면 보셨죠? 이 얘기 오랜만에 돌아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갔다 왔죠. 예, 좋으셨고요. 좋았죠. 얼굴이 확 달랐잖아요. 느낌이 다르지. 알았습니다. 그럼. 예. 오늘 이제 방송 낯설지 않으시죠? 예. 사실 아직 적응이 안 되겠죠, 지금. 신체 적응이 조금 안 돼가지고요. 환상에서 깨세요, 오늘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냄새요, 냄새. 예. 네. 앞서 영상 보셨습니다만은 여름철에 더해지는 냄새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 나눌게요. 네. 예. 아무래도 날이 더워지다 보니 땀이 많이 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습해지기도 해서 퀴퀴한 냄새가 그렇게 자주 나더라고요. 네, 땀 냄새 정도는 네. 뭐 그것도 그런데 네. 냄새 중에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바로 이 참 발냄새. 아. 이거는 제 주변에도 한 몇 분 계시지만 네. 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몰라. 발냄새는 이거 네. 정말 지독합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그리고 여름철에는 또 직장인들은 구두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회식한다고 구두 벗고 들어가는 데 가잖아요. 나 괜찮을까 이러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네. 신경을 쓰면 더더욱 또 이게 긴장해서 그런지 땀이 많이 배이고 냄새가 더 날까봐 걱정이 되고 맞아. 심각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발냄새가 어느 계절에 가장 심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겨울일 것 같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부츠 많이 신으시잖아요. 부츠 한참 신고 있다가 또 음식점 들어간다고 벗으면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정말. 네. 아니 그럴 수도 있겠어. 환상이 확 깨지네요. 근데 정말 이제 네. 겨울철에는 이제 부츠나 또 답답하고 네. 두꺼운 신발을 많이 신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발냄새가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한여름에 가장 발냄새가 심한 계절이에요. 여름.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여름에는 샌들 신고 통풍이 잘 되니까 안 날 거다 생각하는데 확실히 여름이 더 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식당 가면 꼬리꼬리하죠. 그런 냄새 나는 것도 그렇죠. 있죠. 네, 네. 예. 여름에는 이제 유독 땀이 많이 나잖아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발냄새의 원인을 이제 습열로 보고 있는데요. 네. 열은 성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그때 습기가 열을 따라서 빠져나가면서 땀으로 나는데요. 뭐 당연히 이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자율신경이 작동해서 땀이 나는 건데 네. 문제는 통풍이 되지 않거나 또 이제 그래서 땀이 마르지 않고 축축하면 냄새가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유독 땀이 많은 여름철에 발냄새가 지독하게 심해지는 네. 것입니다. 아니 저 하필이면 신체 중에서 뭐 다 있는데 하필 왜 발에서 그렇게 땀이 많이 나는 걸까요? 왜 발땀이 이렇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이제 발이 땀이 굉장히 많은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땀이 많이 나는 원인은 당연히 땀샘이 많기 때문이겠죠. 땀을 만들어내는. 네네. 발바닥에만 네. 무려 25만 개의 땀샘이 있는데요. 몸 전체 중에서 한 20%, 2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맞네. 네, 면적 대비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발바닥에서 하루에 흘리는 땀 양이 어느 정도예요? 바로 한 컵 정도 분량. 그래요? 이거예요? 200ml 정도가 아니, 선생님. 나오니까 이게 양쪽 발바닥에서 나오는 그래요? 양이 아이, 하루에 대단하다. 많이 나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네. 근데 사실 땀 냄새가 나는 원인은 단순히 땀이 많아서뿐만이 아니고요.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또 있어요. 발은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구두나 신발을 저희가 거의 하루 종일 매일매일 신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말이나 스타킹 신고 그 위에 신발까지 신으니까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양의 땀이 제대로 마르지가 않고 계속 습하게 발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 피부층 제일 바깥층인 각질층이 계속 불어 있겠죠. 그리고 통풍도 안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사실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거든요. 특히나 현기성 박테리아가 이 각질층에 있는 뭐 지방산이나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쭉 분해를 하면 이소발레릭산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이 화학물질 때문에 악취가 나게 되고 또 여기에 곰팡이균, 무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냄새 더 심해지시겠죠? 여기에 2차 박테리아 감염까지 되면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취성 화학물질 이름이 이소발레릭산이에요. 발레릭산. 발. 발 들어가네. 발 들어가네. 근데 네. 아까 경식 씨도 얘기했지만 우리 MC들의 발은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네. 한번 해볼까? 저희 직접을요? 해볼까? 예. 그 자리에서 예. 바로 해봐요? 이게 저 민혜연 선생님이 아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준비했어요. 예. 저걸로 하면 된대요. 저도 같이 하나요? 해야겠죠? 네. 한번 해보실까요? 알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아예 신발 네네. 이렇게 신고 왔는데요. 네, 네. 샌들. 그래서 샌들 한번 신는구나. 해보세요. 샌들 신고. 오늘 어디 놀러 온 것 같아. 자, 앉아서. 자, 저부터 할까요? 네네. 순서대로 하시죠. 제가 오른발 왼발 아무 데나 괜찮아요. 예, 그럼요. 괜찮습니다. 약간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직접 수업을 예, 하시는 알겠습니다. 걸로. 네. 그래서 이걸 빼서. 네, 빼셔서, 빼서 면봉으로 두세 번 문질르시면 쭉 됩니다. 문질러주세요. 하고 너무 문질렀나? 꾹 눌러서 끝까지 밀어넣고 잘 흔들어주세요. 뭐 사이사이 다 해야지. 그리고 설렁설렁 하면 안 돼요. 겁나신가 봐. 좀 겁나요. 그렇죠. 이 생방송인데. 네. 자, 생방송으로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의 발냄새 측정이 있겠습니다. 민망할 수도 있잖아, 이게. 네. 하지만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름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10초 정도 있으면 네. 세균 수치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게 뭐하고 화장실 수치가 어떻게 됐죠, 저는? 보통 1500. 공중 화장실 수치가 오염도가 한 1,500 RE 정도가 되고요. 깨끗하신데요. 그래요? 몇이나? 54. 뭔가 쉽사. 사실 소독이 필요 없는 괜찮은 수준이에요. 예. 나오긴 나오네요. 자, 통과는 나올 요쪽. 수도 있죠. 네. 통과 안 된 사람 있죠.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분. 네. 제가 행복한 아침 한 이래로 지금 가장 떨리네요. 네. 이게 사실 여성분들은 하의를 많이 저 이렇게 신고요. 살살 해도 되나요? 안 돼요. 아니, 여기가 아니잖아. 아니. 아니, 아닙니다. 발바닥 아니야, 발가락 발바닥? 사이도 문질러 그렇게 해야 아니, 돼요. 발바닥 해야지. 발바닥을 해야 돼, 발바닥을.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참나, 아이고. 아니, 발등을 하는 경우가 있네. 발등에 냄새가 나나요? 제가 발등에도 나는 경우가 있죠. 지금 땀을 흘리기 시작해요. 역시 여름엔 땀이 많이 나는군요. 제가 같은 여성으로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켜주세요. 아까 짚고 이제 주시네. 공중 화장실 같은 네. 경우에 오염도가 보통 한 1,500 RLU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네. 보통 소독이 필요한 정도가 300 RLU. 그러니까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깨끗한 편이시라고 네. 얘기한 게 소독이 필요 없죠. 제가 너무 심하게 했나요? 너무 깨끗하게 나와서 좀 불안한데요. 지금 진짜 장애인 아나운서도 대국민 사과를 한번, 네, 드려야 18 될 RLU 아니, 뭐, 정도. 네. 시집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희생하실 분이 한 분 남아 계신 거예요. 아니, 이게 저게 닦으려면은 자, 제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사실 발냄새가. 발바닥과 발가락 그렇죠. 사이가 발바닥을 발가락 이렇게 사이도 보세요. 했어야 됐어요? 발바닥을 발가락 이런 사이가 식으로. 좀 세균이 많이 네, 있죠. 발바닥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사이사이 있잖아요. 이 사이사이. 이 사이사이가 여기서 솔솔솔 나는 냄새들이 아주 이게 저걸 했어야 되는구나. 아주 심각하거든요. 자, 그 발을 닦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걸 자, 넣어주세요. 야야야. 네, 바로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까지 큰일 났다, 했는데, 이거.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 통과하면 경식 씨는 진짜 깨끗한 거죠. 그럼요. 자, 근데 여러분들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름에는 땀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렇죠. 특히 오후 되면은 이제 활동하시고 나면은 땀 냄새는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오전에는 좀 덜한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고 씻고 난 지 얼마 안 그렇죠, 됐을 때는 좀 그렇죠. 괜찮으신데 기대되네요. 네. 자, 얼마가 나왔습니까? 왜요? 6,500, 뭐요? 뭐라고요? 6천? 6,500. 잠깐만, 선생님! 선생님! 화장실이 얼마나 그랬는데요? 이 정도면 1,500. 이제 서울역 화장실보다 좀 더 더러운.
서울역이요? 그거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서울역에서 갔다 왔는데. 그래서 아니야. 저거 우리도 발가락 사이사이에 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사실 저도 아무래도 모릅니다. 세균 측정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이렇게 문지르고 맞아요. 기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움켜쥐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던- 설명해 맞아요. 드릴게요. 해결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죠. 예. 저 오늘 심각합니다, 선생님. 들어오세요. 아, 이거 큰일 났네. 너무 문댔어. 아까 보니까. 아니, 너무 자신이 있으시더라고요. 확실히 있어. 아니, 냄새가 일단 안 났거든요. 예. 이거 저희 측정치는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네. 발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세균 측정한 측정치거든요. 네. 근데 발냄새 정말 심하게 나는 분들은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피고름 같은 거 차면 거기서 약간 꾸리꾸리한 냄새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발에 뭐가 난 줄 알았었어요. 피부과를 갔는데 습진도 없고 무좀도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의아하신 거예요. 혹시 좀 상처받았던 적도 있으세요?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네. 같이 식당에 갔었는데 네. 근데 어떤 애기가 고깃집 상 밑으로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네. 제 발 앞에서 딱 멈추더니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눈 시뻘개지고 코 시뻘개져서 나온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서 저 아줌마 발냄새 난다고. 22살 젊은 여성이에요. 근데 발냄새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래요. 네. 한창 외모에 또 관심이 많고 또 이성 친구 사귈 때인데 저러면은 굉장히 더 의기소침해져서 다른 일도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교통사고 이후에 40kg이 갑자기 찌고 그 이후에 발냄새가 심해졌다. 아니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이제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살이 찌게 되면 열 발산이 잘 안 되거든요. 지방층이 두꺼워서. 그래서 땀의 양도 이제 굉장히 더 많아지죠. 근데 사상 체질적으로 보면 이제 쉽게 비만해지면서 땀이 많은 태음인들에게 발냄새가 심한 이유도 여기 때문인데요. 태음인들이나 비만한 경우에 땀과 함께 지방 속에 있는 성분들이 같이 빠져나오면서 예. 발냄새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 고민이라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써봤다는 거예요. 뭐 식초, 물, 구강청정제 이런 것까지 이제 담그고 막 이랬다는데 일시적인 효과뿐이었다는 거거든요. 구강청결제까지. 예. 과거에는 뭐 식초에 정땡땡을 녹여서 이렇게 예. 발을 담그는 아주 유명한 민간요법도 있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자칫 이러한 이제 민간요법은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피부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식초물에 발을 담그는 행동은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식초 농도에 따라서 표피가 박피되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화상을 입기도 하고 또 2차적으로 피부염이나 또 그 상처를 통해서 2차적인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 사례자분이 발냄새 냄새를 표현을 해줬는데요. 고름이 찬 냄새가 네, 네,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냄새에 따라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땀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대사가 다 끝나고 남은 노폐물이 배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특징적인 냄새를 가지고 내 몸 안에 있는 이상을 알 수가 있거든요. 사례자분처럼 고름 냄새가 난다 또는 기름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방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럴 가능성이 커요. 우리 몸에서 지방을 담당하는 게 간이나 담낭이다 보니까 이런 기능이 좀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의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갑자기 체중이 찌시고 또 여드름도 많이 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것도 역시 이제 지방 대사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발냄새라고 해서 꼭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속 안에가 잘못됐을 경우 그게 또 발생할 수가 있군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례자분 같은 이제 고름 냄새 말고도요. 생선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자주 계신데 맡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독소. 네, 신장이나 방광 같은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좀 재밌는 냄새인데 고무타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가끔 맡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 그러실 수가 있고요. 좀 시큼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긴장을 하고 있다거나 수분 균형이 제대로 맞지 않는 이제 경우에도 이런 시큼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네. 비린 냄새. 비린 냄새. 비린 냄새는 주로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많이 날 수가 있는 냄새고 마지막으로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예, 달콤한 냄새 이제 당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 몸에서 당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췌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네. 위염과 같이 위에서 이제 만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흡수가 되고 있지 않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평소에 땀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아, 원래 땀은 다 냄새 나는 거지 이러실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좀 특징적인 냄새가 나거나 냄새가 너무 심하실 경우에는 몸의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몸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도 내 몸에서 보내는 사인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례자처럼 발냄새가 심하다. 이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발 씻기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죠. 손 씻기는 중요성을 워낙 많이 강조를 해서 여러 번 이제 뭐 TV나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손 씻기 방법도 알려드리고 하는데 발 씻기는 거기에 비해서 좀 간과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대로 된 올바른 발 씻기 5단계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발 씻기를 우린 그래도 아니. 내가 좀 필요해요. 아까 서울역보다 저 이거 충격이야 지금. 그러면 어떻게 나가셔서 한번 네, 해보실래요? 나가서 네네네네. 직접 네. 설명을 네. 드릴게요. 아, 이것도 바르게 씻는 방법이 또 따로 있군요. 보통 이제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손은 네네. 굉장히 깨끗하게 비누로 잘 씻으신 다음에 네. 발은 그냥 물로 헹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발 씻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대야의 물을 받으시는 게 받고? 좋아요. 막 네. 샤워기로 하시는 것보다는 네. 미온수의 물을 받으신 후에 1단계예요. 5분 동안 발을 불리셔야 돼요. 일단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온수가 가장 좋은가요? 그렇죠. 체온과 좀 비슷한 미온수로 사용을 하시고 5분 정도 발을 불리시게 되면 각질층이 좀 말랑말랑해져 있기 때문에 각질이나 노폐물들이 떨어져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없으니까 5분을 불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2단계는 이제 비누 거품을 내서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겠죠. 네. 자, 이겁니까? 얘는 보습제인 것 같고요. 아, 예. 그 옆에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죠. 예. 요게 거품 내는 건가요? 보통 발 같은 경우는 항균성 비누를 쓰시거나 이렇게 발 전용 세제를 쓰시게 되면 아무래도 거품도 좀 잘 나고요. 그리고 냄새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발 전체를 씻으시되 조금 더 신경 써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좀 해주세요. 아까 잘 문질르셨던. 사실 발가락은 여기가 손가락과 다르게 스스로 잘 안 벌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발가락 사이사이가 좀 많이 통풍이 안 되고 땀이 많이 모여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랑 검지발가락 사이를 특히 사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요. 여기. 저렇게 해주면 시원해요. 사실 발 마사지가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발이 놀래겠어요 지금. 사이사이 손가락 넣어주시고 또 발가락 끝까지 잘 이렇게 당겨서 마사지를 해주듯이 하면 마사지. 피로도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촉진이 되니까 일석이조죠.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계세요. 네. 3단계는요. 내 발은 소중하니까요. 그럼요. 그 다음으로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최고죠, 발톱 최고. 사이랑 발가락 밑부분 있죠. 발톱 사이는 발가락 밑부분. 발톱 사이도. 예, 사실 이거 손 중요하죠. 같은 경우도 손톱이 밑부분이 예, 가장 세균이 오염이 있죠. 많은 곳이거든요. 네. 발가락도 똑같기 때문에 발톱 사이사이와 네. 또 발가락이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안쪽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돼요. 아, 이게 자,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처럼. 닦으시면 네. 자, 이제는 네. 향도 좋다. 여기까지 향이 나요. 아 그래요? 깨끗하게 닦으셨으면 네. 잘 말려야겠죠. 이걸 자, 말려요? 헹구신 다음에 헹군 다음에. 경식 씨 깨끗하게. 발에서 향이 나겠어. 이제. 그러니까요. 상쾌하네. 기분도 좋아요 지금. 사실 손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말리지 않아도 저절로 좀 이제 통풍이 되면서 잘 마르는데 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수건 이용해서 깨끗하게 뽀송뽀송 닦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기를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네.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다 넣어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네. 평소에 발이 많이 습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수건만 사용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아예 뽀송뽀송하게 말려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드라이기가 또 있네요. 여기 다 갖춰놨네 아주. 우리 집보다 너무 좋은데? 뜨거운 열로 하지 마시고요. 네. 열 단계 가장 낮은 단계나 아니면 차가운 바람으로 건조를 좀 시켜주시면 더 좋죠. 이런 식으로. 네. 목욕탕에서 헤어드라이기를 다른 곳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했는데 목욕탕에서 이러지 말고 집에서. 발은 그냥 약하게 살짝만 말려주시면 되고요. 너무 또 세게 하게 되면 그 온도에 대한 자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해주시면 돼요. 확실히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이에요. 같죠. 보기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습기에 네. 그 박테리아의 번식이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습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분 제거만 좀 잘 해주셔도 아무래도 발냄새 나는 걸 많이 억제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네. 해주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네네. 이제 마지막 5단계가 남았죠.
마지막 5단계는 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아, 거예요. 이게 끝난 게 아니군요. 예, 어떻게 보면 귀껏 다 말린 다음에 왜 로션 바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발 전용 보습제를 발라주시게 되면 과도한 이제 각질이 생기는 걸 좀 막아주게 되고요. 마무리감은 좀 뽀송뽀송하게 있기 때문에 보통 여름철에 샌들 신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네네네. 뒤에 있는 발 뒤꿈치 갈라져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게 되면 각질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거의 갈라지면서 피가 나고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용 보습제로 꼭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발 전용 보습제가 진짜 있네요. 네, 나 처음 보통은 알았어요. 핸드크림과 같이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네.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미끄러워서 넘어지시거나 다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발 전용 보습제를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 밤에 자기 전에 내 발을 저렇게 관리해주면 잠도 잘 오겠어요. 그럼요. 이렇게 네. 하고 수면 양말까지 딱 신고 주무셔도 좋죠. 아, 너무 좋죠.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와이프와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보습제 정도는 발라달라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이렇게 아, 5단계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네. 아우, 느낌이 뽀송뽀송하고 촉촉한 게 좋아요. 훨씬 좋네요. 평소에 귀찮다고 발 대충대충 예. 씻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세척부터 보습 크림까지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발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 그래서 고민이신 분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번엔 그럼 발냄새에 이어서 겨드랑이 냄새도 한번 넘어가 보죠. 이것도 또 고민인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네, 어때? 맞습니다. 일단 기분은 아주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테스트를 네. 지금 다시 하면은 네, 아주 좋을 것 깨끗하죠. 같은데. 네. 맞아, 맞아. 그러네요. 그렇죠. 아, 겨드랑이 냄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겨드랑이 냄새도 정말 문제입니다. 액취증이라고 하죠. 네. 몸에서 나는 땀 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도대체 왜 이렇게 땀에서 냄새가 나는지 특히 겨드랑이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땀샘은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온 몸에 전신에 걸쳐서 이제 땀을 내는 에크린선. 그런데 이 에크린선에서 나는 땀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에크린샘. 네, 네. 근데 이제 아포크린샘이라고 해서 겨드랑이. 이 겨드랑이의 아포크린샘이 95%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두 부위 또 음부에 약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이제 아포크린샘에서 분비되는 땀이 세균에 의해서 이렇게 산화가 되고 감염이 되면 단백질이나 지방산의 변성에 의해서 냄새가 지독해지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철에 이제 액취증이 많은데 액취증의 경우는 이제 겨드랑이에 있는 에포크린샘에서 땀이 과다 분비되거나 또 이상 분비가 됐을 때 지독하게 냄새가 나는 우리가 또 암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암내죠, 암내. 지독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게 액취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은 의외로 많아요. 많은데 곁에 있는 사람도 괴롭지만 본인도 요즘 여름 같은 때 지하철이라든가 뭐 버스 특히 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네. 또 더 긴장해서 더 냄새가 나는 네. 그런 또 2차 또 고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민이죠. 이거 해결법 알려주셔야죠. 네,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네, 한번 맞춰보실까요? 요걸 바르나요? 뭔가 물은 아니고 물에다가 뭘. 바로 들어가 있는 생강물입니다. 생강이에요. 생강. 네. 생강 달인 물이죠? 그렇죠. 네네. 이제 생강즙을 사용해도 되는데 이제 생강즙이나 이제 생강물은 동의보감에서 액취증을 예방하고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액취증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네. 호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취기? 단어가 어렵죠? 네, 호취귀. 여우 냄새. 여우 냄새. 아마 당시에 여우에게서 아주 이상한 독특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좋은 냄새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액취증을 치료하는데 이 생강이 강력한 항균 작용을 예. 나타내기 때문에 생강 달인물을 겨드랑이에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액취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이게 마시는 게 아니고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바르는 거네. 생강즙을 내거나 생강을 이렇게 달여서 약국에 보면 깨끗한 거즈가 팔죠, 네. 소독제를 네. 팝니다. 그거를 살짝 적셔서 좀 물기를 좀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톡 대줘도 되고 네. 오랫동안 좀 자극을 해줘도 좋은데 들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살짝 끼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거 좋으네. 좀 네. 시원하게. 이제 스프레이에 담아서 뿌려줘도 좋고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뭐 생강물이면 효과가 있겠어 하지만 시중에 있는 액취증 제거 제품 중에 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생강
성분이 들어가 있는 네.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가 또 예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번 자극을 줘보고 좀 따갑다 그러면 물로 약간 더 희석을 하거나 생강즙도 좀 물을 넣어서 희석을 해서 예.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은 또 너무 자극적이니까. 따가울 수가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해결을 해보시고. 이게 지금 발냄새하고 겨드랑이 냄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트리플 네. 또 있죠. 우리 나는 냄새, 입냄새. 구취. 입냄새. 입냄새.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고민이잖아요. 입냄새가 가장 사실은 이제 문제예요. 얼굴 바로 마주보고. 근데 이게 상대방이 입냄새가 나도 바로 얘기해 주기도 뭐예요. 맞아요. 그렇죠. 자존심 상할까봐. 근데 심지어 이 입냄새가 여름에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좀 문제인 거죠. 아무래도 우리 여름 되면 덥다고 찬 음식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냉방도 많이 틀어놓고 하니까 우리 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도에 민감합니다. 전반적인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순환도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구취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름에 활동 많이 하시면서 땀 많이 흘리고 우리 몸에서 일시적인 탈수 상태가 오기가 쉬운데요. 이럴 때 입이 굉장히 마르실 거예요. 네네. 여름에 입 마르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텐데 네네. 구강 점막이 건조되게 되면 아무래도 안에 있는 노폐물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겠죠. 음식물 찌꺼기도 끼게 되고 세균도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이 말랐을 때 더욱더 구취가 심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철에 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뭐 사회생활하기 좀 힘드니까 말씀을 할 때 입을 가리고 한다든가 맞아. 맞아요. 아니면 말하다가 갑자기 자꾸 방향을 돌려요. 아니 경씨가 내가 근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돌리게 돼. 어색해지지. 어색하니까 눈치채지. 근데 이게 아까 액취증이나 뭐 발냄새도 세균하고 관련이 있는데 입냄새도 세균하고 관련이 있군요. 그럼요. 역시 입냄새도 세균이랑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 보여드릴게요. 보면서 좀 설명을 하면 왼쪽이 입냄새가 잘 나지 안 않는 나는 사람의 사람. 구강세균 상태예요. 오른쪽은 입냄새가 심한 분의 구강세균 상태인데 한눈에 봐도 세균의 개수도 다르고요. 세균의 활동성도 다르죠. 뭐 누가 봐도 그러네요. 확연하게 티가 나네요. 다르네. 수도 훨씬 많고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로 봐서 훨씬 더 세균 번식이 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구취는요, 입냄새, 뭐 입 안에서 나는 냄새뿐만 아니라 위장에서 맞아. 위장 안 좋으신 맞아요. 분들이 또 맞아, 구취가 속에서 좀 많이 올라오는 나오거든요. 냄새가 있어. 네. 구강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이제 구강 안에서만 머무는 뭐 치아의 문제라거나 점막만의 문제가 아니고 얘기하신 대로 소화기관과도 연결이 돼 있고요. 또 폐 같은 호흡기 기관도 연결이 돼 있고 비강이랑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역시 구취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구취 날 때 이렇게 아세톤 같이 시큼한 냄새가 난다거나 달달한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때는 당대사가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당뇨가 있는, 특히 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이런 냄새가 날 수 있고요. 달걀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위나 십이지장이 좋지 않다는 신호예요. 또 생선 내장이나 채소 썩는 냄새가 났을 때는 폐가 안 좋기 때문에 폐렴이나 폐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입냄새에서, 그러니까 입에서 소변 냄새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신장이 좋지 않거나 만성 신부전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간이 급속도로 나빠진 분들은 입에서 또 비린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도 예, 있죠. 예. 간염이 있을 때. 그렇죠. 근데 입냄새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작 상대방이 얘기해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근데 그 주변 사람들한테 뭐 나 입냄새 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 참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는 또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지금 입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혼자서도 참 이게 몰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긴 해요. 네. 간단하게 이제 자신의 입냄새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입냄새는 잘 못 맡은데요. 상대방 입냄새는 잘 맡잖아요. 그래서 종이컵을 하나 준비하셔서 종이컵에 입김을 후 하고 불고 불자마자 그 냄새를 맡는 거죠. 이 방법은 과거에 경찰이 네. 음주 측정할 음주 때 측정할 때. 이렇게 해서 술 냄새가 나면 음주 측정을 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의성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렇게 부으세요. 후후후 더더더더 그러잖아요. 푸 이랬죠. 냄새들이 어떠세요? 이러더니. 괜찮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 아이고 정말 크게 다들 냄새 안 나는 것 같아요. 깔끔을 떠시긴. 네, 실제로 이제 좋진 않아요. 지금 이제 냄새가 안 난다는 거는 입냄새 자체가 없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입냄새가 심한 분들은 이 방법만 통해도 자신의 입냄새를
심하게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간혹 한 번씩 해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관리를 충분하게 철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테스트기가 있대요. 세상에 별 테스트가 다 있네. 또 우리 제작진이 앞에 갖다 놨잖아요. 아, 요거. 네, 이게 어. 테스트기예요. 이게 무슨 루즈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이게 한번 5초가 해보세요. 지난 이후에 불면 됩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어. 아 가까이 돼요, 더. 오늘 뭐 선보나. 영이야. 영이네요. 아, 야. 하나도 안 나는 거네. 다행이다. 자, 요걸 열어서 너무 안 나도 안 좋은 거 아니야? 벌써 왜, 3, 이거 2, 꺼진 다음에 1, 0. 한 다음에 부는 거죠? 네, 부시면 돼요. 영이네요. 영이 있어요. 네. 영이 나오네요. 또 5초 지난 이후에 2, 1, 0. 불어요? 네, 보세요. 약하게. 다 영이야. 네. 영이네요. 다 영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0에서 이제 6단계로 나오는데요. 이제 0에서 1은 정상입니다.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3 정도가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이제 2까지가 약간 2 정도는 약간 난다 정도고 3이 보통. 지속적으로 냄새가 나지만 심하지 않다. 근데 4에서 5 정도는 아주 심각한 냄새가 난다 정도를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0은 아주 구강이 청결한 상태로 입냄새가 없는 건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영이 나왔기 때문에. 네. 입냄새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번 만들고 네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네네.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 이거 갖다 놨네. 그죠? 요 생마늘. 이게 그러니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나는 또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해질 수 있는지 아까 영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네. 이제 생마늘을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생마늘. 네네. 원래 생마늘 자체를 제가 좋아해요. 어, 나는 그래도 생강 정이라도 줄 줄 알았어. 그리고 생마늘을 아유 국산이네. 바로 해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생마늘을 먹은 이후에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5초, 4, 3, 2, 1. 불겠습니다. 일이 나오네요. 하나밖에 안 드셔서 그런가 봐요. 하나밖에 안 나요. 하나도 아니지. 아까 근데 이거 다 먹으면 진짜 많이 나오겠지. 네. 어쨌든 차이가 나네요. 우리도 뭐 이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정말 입냄새가 심하신 분들은 생활 속에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네. 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약간 썩은 내 같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뭐 이상한 좀 하여튼 안 좋았어요. 치과에서는 뭐 네. 충치가 좀 있어서 그런 건 치료는 좀 했어요. 근데도 그 당시에는 상큼한 것 같다가도 또 이제 며칠 지나면은 다시 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치석 때문이 아닌 건가. 이제 말도 잘 이렇게 좀 가리고 한다든지 좀 떨어져서 한다든지 좀 말을 잘 많이 못하고 이렇게 크게 웃거나 이렇게 잘 못하게 됐어요. 치과 치료 말고는 해보신 건 없으신 거죠? 검사나 이런 거는? 네, 따로 뭐 검사해본 건 없었어요. 코가 가끔씩 막히고 귀가 멍멍하고 뭐 두통이라든지 좀 가래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쪽에도 관련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어요. 네, 지금 인터뷰를 들어봤더니요. 뭐 치과에서 치석 제거, 충치 아이고. 치료까지 다 했는데도 아이고. 입냄새가 난다? 이거 뭐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사연을 쭉 들어보니까 코가 계속 막히는 증상이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비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뒤로 코가 넘어가는 후비루 이런 증상들이 좀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코로 숨을 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계속 입을 통해서 숨을 쉬는 구강호흡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 점막이 마르겠죠. 그러니까 입이 계속 마르면서 좀 더 심해지실 수도 있고요. 특히 이 코가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워서 잘 때 뒤쪽으로 계속 이 콧물이 머물러 있으면서 이곳에 세균 번식이 더 심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평소에도 구취가 나시겠지만 특히 자고 일어난 다음에는 입도 마르고 뒤쪽에 세균 번식도 심해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무래도 구취가 좀 더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치과에서 치료받고 뭐 다른 구강 쪽의 문제나 잇몸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비염이나 아니면 뭐 후비루를 좀 치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편도 쪽 문제나 아까 구강이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네. 많다고 네.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병원에 가서 의사분과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심하면 병원에 가서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지만 우리도 평소에도 입냄새 때문에 좀 고민이시라면 네. 해결책이 또 있대요. 네. 요 차인가 봐요. 네네. 어. 그 입냄새를 완화하는 비법 찹니다. 이름하여 구취 물러가라 곽향차. 네. 곽향차. 네. 차.
이건 약간 우리 저 양치질 할 때 향 그렇죠. 같은 것도 있는. 약간 매운맛이 나기도 하는데요. 약간 네. 화한 맛이 나죠. 네, 이건 이제 배초향이라고 하고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는 방아잎이라고 하는데요. 네. 원래 베타살사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약초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입 냄새가 심할 때도 이 곽향차를 굉장히 많이 즐겼는데요. 네. 항산화 작용, 항균 작용이 있어서 또 입안 세균도 억제를 하면서 구내염을 동반한 이제 입 냄새가 있을 때, 구취가 있을 때 네.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영상 네, 간단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네. 네. 오, 마늘 냄새가 없어졌네. 네, 네. 진짜. 이제 곽향 30g 정도를 부직포에 넣고 물 1.5리터에 넣고 오랫동안 끓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향을 보존하기 위해서거든요. 30분 정도만 끓이고 뚜껑도 닫아놓고 끓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분만 끓이면 이렇게 곽향차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3일 정도 입냄새. 간격으로 네. 3일 정도 기간 동안에 하루에 2, 3회 정도 수시로 마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주 이제 마시는 게 좋다. 네, 네. 이렇게 차까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운동 또 알려주실 거죠? 네. 네, 한트. 네, 네. 네. 자, 한트 배워봅니다. 반대로. 그렇죠. 위, 아래, 왼쪽, 동선 앞으로 찍으면 아래, 되고요. 왼쪽, 오른쪽. 네, 이제 한테는 이제 냄새를 제거하는 1분 이제 냄새 제조입니다. 네. 냄새 제조가 되겠습니다. 냄새 안녕 그렇죠. 제조. 네네. 일단 이제 구취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 몸에서 침은 입안 세균을 억제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 건조증이 있을 때 입 냄새가 심해지고 세균 번식이 심해지는데요. 그때 눌러주면 좋은 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염천혈입니다. 턱 밑에 있는 염천혈. 이 자리가 바로 염천인데요. 이 천자가 샘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혐의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죠. 그래서 자주 눌러주시고, 그다음 평소에 구강 건조증 있을 때 자신의 혀로 입안을 굴리면 침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주 이렇게 하셔서 침을 조금씩 나눠 삼키시면 됩니다. 삼켜요? 네네. 그다음 액취증이 있는 경우에는 겨드랑이 안쪽에는 극천혈이라고 있습니다. 네. 극천혈은 이제 심장 질환이나 어깨 질환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액취증에도 도움이 되는 혈자리거든요. 심장이 화를 내려서 겨드랑이에 땀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저는 쳐주는 방법. 겨드랑이 땀이 좀 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있으면 땀이 더 채이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조금 겨드랑이를 벌려주는 자세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냄새. 발냄새는 발목 안쪽에 보면 복숭아뼈가 있죠. 네네네. 복숭아뼈로 바로 뒤쪽에 보면 움푹 패이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태계혈이라는 자리입니다. 태계혈. 태계혈. 이 태계혈을 쭉 눌러주면서 발목 운동도 시켜주고 발가락을 부채살처럼 벌려주면 발바닥의 습열을 제거하면서 발의 땀을 줄여주고 또 이렇게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두 이어서 한번 네. 1분 야. 냄새 안녕 체조로 진행해 보도록 이걸 하겠습니다. 집대성에서 1분에 만들었다고요? 네네. 야, 이걸 배워야 되겠네. 날을 셌습니다. 야, 날 샜네 아주 정말. 네, 음악 주실까요? 연천샘, 염천혈. 네, 연천혈. 쭉 눌러주시고요. 누르고, 혀로. 자, 혀로. 자, 겨드랑이. 냄새 맡다 보면은, 자, 극천혈 자극. 이제 자극시켜줘야 돼요. 또 자극시켜주고. 자, 통풍. 자, 퐁퐁. 아우. 자, 팔 들고. 자, 안녕, 냄새 안녕. 네. 저리 가거라. 스트레칭 효과도 있고요. 한 번 더. 자, 다시 한 번. 풀떡풀떡. 어우, 풀떡풀떡. 자, 쫙. 자, 발목. 태계열 누르면서 발목 돌리고. 발목 돌리고. 부채살처럼 펴주고. 네. 반대쪽도. 태계열 누르면서 발목 돌리고. 부채살처럼 펴주고. 네. 자, 요렇게까지. 딱 끝났습니다. 딱 맞네. 냄새 안녕 체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봤고요. 이번에는 음식 가겠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보은의 밥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 냄새 줄여주는, 냄새 안 나게 해주는 네, 요리를 아유 진짜 보여주시나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입 네. 냄새, 겨드랑이 냄새, 별 발 냄새 다 냄새 있어요? 힘들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가장 사회생활 하시면서 더 힘든 게 바로 이 입냄새 같아요. 아무래도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 입냄새가요. 위장장애가 있으면 좀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위장장애에 좋은 감자와 또 위하면 또 바로 이런 식재료 생각나잖아요. 양배추. 그쵸, 양배추. 그다음에 이 양배추와 감자를 조화롭게 만들어줄 바로 이 들깨가 또 위장에 또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네. 감자 들깨 옹심이 준비했습니다. 야, 제대로다. 이거 맛있지. 아니 요즘 완전 감자도 제철이고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일단 이 감자는 이렇게 싹이 안 난 걸로 준비를 해서 껍질을 깨끗하게 벗기세요. 벗긴 네, 다음에. 벗기세요. 벗고 난 다음에 나박나박하게 이렇게 잘게 좀 썰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양배추도 이렇게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보통 이제 감자 옹심이 그러면 힘겹게 강판에 갈아서 앙금 내려서 네. 그 앙금을 굳혀서 그 다음에 반죽해서 만들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다 만들어서 파나요? 뭐 팔기도 하는데요. 예. 사실 그렇게 추억의 음식을 먹다 보면 네네. 그게 약간 조금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강판 가는 오늘은 게? 굉장히 좀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믹서기를 이용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믹서기로 네. 간단하게. 네,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올 거예요. 아, 딱 움직이면은. 네, 이렇게 들고 와서 감자 물에다 일단 담가놨는데 제가 왜 물에다 담가놨냐면요. 네네, 왜 담았죠? 감자를 벗겨놓고 그냥 이렇게 공기 중에 있으면 이게 갈변이 되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변하죠? 약간 시커멓게 좀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 좀 담가서 약간의 수분기가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양배추. 이제 양배추도 같이 이렇게 갈아주세요. 넣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갈리나요, 그게? 여기 제가 물 조금 넣었어요. 아. 물 아주 조금 넣었거든요. 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감자하고 양배추하고 같이 넣는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네, 이렇게 같이. 좀 많이 넣어.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양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지금 잘 갈리고 있어요. 아, 갈리고 있는, 갈리고 있는 겁니다. 네. 물이 적기 때문에 약간씩 흔들어주면서. 네. 자, 근데 여기서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게 왜요? 그러면 아무래도 감자 옹심이 만들 건데 뭉쳐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조금만 넣는데 여기 제가 저희 스튜디오에서 할 때는 막 믹서기를 흔들어서 이게 잘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흔들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가른 거를 가른 이렇게 거를? 준비를 했어요. 요렇게. 네, 네네. 이렇게 갈아온 거를 흔들어서 준비를 갈아야 했거든요. 요거를 많이 흔드시면 이게 갈립니다. 꼭 갈려요. 네, 갈려요. 저를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사실 이게 앙금을 내야 되면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네.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머님들이 좀 힘드시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전분입니까? 쌀가루하고요, 쌀가루. 감자 녹말을 좀 섞었어요. 그래서 반죽을 하면 이게 식감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똑똑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비지처럼. 네, 그렇죠. 비지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요거 이제 반죽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네. 요것만 이렇게 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는 요 감자 옹심이를 맛있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국물이 좀 맛있어야 되잖아요. 네. 요거 기억하시나요? 그, 제가 복습 한번 할까요? 네, 팩으로 네. 한번 만들어서. 네, 제가 요거 다시팩, 그러니까 국물팩 하나 만들어서 준비했었잖아요. 네, 네. 요거 무말랭이, 그다음에 국물 멸치, 그다음에 마른 홍새우, 그다음에 대파뿌리, 다시마, 그다음에 제가 말려놓은 파까지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놨던 요거를 한 개 꺼내서 이렇게 국물을 팔팔팔 끓였어요. 지금 끓이고 있죠. 아, 향 좋습니다. 그쵸, 향이 굉장히 좋죠. 깊어요. 그쵸. 자, 그래서 국물을 이렇게 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져내세요. 자, 이렇게 건져내시면 되고요. 네. 요 국물에다가 뭘 넣냐면 아무래도 감자 옹심이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는 여름 채소가 바로 애호박이에요. 와. 그래서 애호박을 이렇게 제가 썰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양파. 양파까지. 네. 그래서 애호박 그냥 집어넣어요. 네.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양파도 넣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에다가 간을 할 건데 어떤 간을 하냐면 바로 요 국간장으로 간을 할 거예요. 소금이나 이런 거 넣으면 안 되고 국간장을 넣어야 되네. 네, 그래야 훨씬 더 맛이 깊고 감칠맛이 나고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간장으로 이렇게 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팔 끓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경식 씨하고 저하고 할 게 있어요. 뭡니까?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네네.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깔끔하게.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이렇게 두 개를 드세요. 네. 이거 굉장히 쉬워요. 네. 이거 어머님들이 집에서 수제비 뜬다고 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뜬다고 할 때 고게 어려울 때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아, 수제비할 때. 또 이렇게. 오. 굉장히 쉽죠? 네, 수제비할 때처럼 하는군요. 네. 근데 요거를 넣고 난 다음에 저으면 이게 풀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뭉쳐지도록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경식 씨. 아, 예.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넣으세요. 아. 이렇게. 한 2입 정도 되게. 예, 아우, 잘하시네. 아유. 이렇게. 자. 어. 자, 요러시면 감자 홍심이 강판에 갈아서 그거를 배보자기에 짜서 이렇게 준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수제비식으로 만드는 아주 간편한 네. 홍심이를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끓이기만 하면 돼요, 이제. 굉장히 쉽죠? 그러네요. 충분히 집에서 경식 씨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요거 정말 오늘도 보은이 밥상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한 소끔 팔팔 끓여서 간만 잘 맞추면 아주 맛있는 감자 등깨 옹심이가 만들어져요. 네. 오. 정말 맛있잖아요. 감자 그럼요. 들깨용심이. 요즘 감자철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크기도 네. 인위대로 조절이 가능하겠어요. 작게도 하고 예, 크게도 할 이렇게 수 있고. 많이 드시고 싶으세요? 네, 많이 먹고 싶어요. 크게. 큰 근데 걸로도. 요게 익혀야 되니까 너무 크게는 하지 마시고요. 네. 딱 숟가락에다 놓고 2번 정도 하시면 딱 알맞게 익혀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소끔 끓이겠습니다. 네. 아, 아주 간편해요. 그냥 믹서기에 갈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아주 네. 간편하죠. 어. 네, 근데 간판에 안 감자가 깔아도. 지금 거기서 주재료인데 감자가 확실히 이렇게 여러 가지 냄새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감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위장 기능을 북돋아주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뭐 유명하잖아요. 위염, 위궤양, 또 피부에는 화상, 피부염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구내염을 진정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이제 구취에 감자가 도움이 되겠는데요. 감자를 이제 쪄서 먹어도 되지만 감자를 으깨서 전분을 내서 그 가루를 물에 타서 가글 하듯이 조금씩 섭취하셔도 입냄새도 줄이고 위장 기능을 북돋아주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 요즘 저도 운동한 이후에 저희 저 검도 관장님이 감자를 이렇게 줘요. 삶아줘요. 아, 정말요? 너무 맛있어요. 예. 감자 요즘 또 맛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다 끓었어요? 네, 다 끓었는데요. 네. 요게 한 가지 넣을 게 있어요. 아, 예. 제가 다된것 아까 같은데. 요거 들깨를 넣어야지 맛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들깨를 넣어야지. 들깨를 넣는데 네네. 들깨 만약에 경식 씨 그냥 풀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아, 뭉쳐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국물 살짝 이렇게 해서 데워서 같이 넣으시면 방법이 훨씬 더 부드러워요. 어. 자, 이렇게 해서 네. 살살 저어서. 저은 다음에 요게 약간 뭉쳐진다 요 정도 되면 잘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아우, 맛있겠다. 잘 푸세요. 네. 살살살살살살 네, 이렇게. 그러면 아주 맛있는 들깨 향이 퍼지는 옹심이가 이제 만들어져요. 벌써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됐거든요. 네. 이제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 네. 조금만 더 끓이면 될 것 네. 같아요. 아유, 이제 걸쭉하다. 여기에다가 네. 파 조금 넣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간을 요거 뭐죠? 그 간을 경식 씨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뜨거워요? 어때요? 간 조금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간 조금만 할게요. 야, 이건 지금 간장은- 아침 시간에도 너무 좋다. 네. 위에 부담도 없고.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네. 간장간을 하는구나. 예. 왜냐하면 국간장으로 해야지 소금으로 하면은 갑자기 쓴맛이 올라올 네.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간장으로. 네. 저기 감자하고 애호박이 들어갔는데 애호박은 어때요? 보통 이제 당분이 많은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입안의 세균 번식률도 높아지고 네. 충치도 유발하면서 구취의 원인이 되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정제 설탕이 문제죠. 그런데 저 애호박에도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천연당인데 이런 천연당이나 이제 복합당을 사용하게 되면 단맛을 내면서도
입안의 세균 번식을 줄일 수 있어 구취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애호박은 이제 유명한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아서 안구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여러모로 즐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눈 우리가 건강. 들깨가루 좋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게 오메가3가 있다. 네, 그렇죠. 오메가3가 가장 많은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들깨가루인데요. 네. 오메가3가 많아서 항산화 작용, 또 혈액순환 촉진, 또 염증을 조절하는 작용도 합니다. 또 이제 맛이 고소해서 입맛을 돋궈주는 작용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다른 식조류에 추가해서 향을 더해주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안에서도 악취 성분을 붙들으면서 입안을 더욱 향긋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들깨도 구취가 있으실 때 자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사이에 두 번째 요리도 네, 준비되신 두 것 번째 같아요. 요리 준비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도 사실은 살짝 배가 아프거나 윗병이 나거나 조금 힘들다 이러면 이럴 때? 약간 속 편한 반찬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양배추로 만든 양배추 보리새우 볶음이에요. 부담 없이 아주 깔끔하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어서 아주 좋거든요. 네. 자, 이제 양배추 준비를 하면 되는데 네. 보통 어머님들이 양배추 이렇게 채 썰어서 네네네. 한번 헹구시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헹굴 때 요령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배추의 심지 있죠. 네, 어머님들이 요거 굵다고 버리시는데 심지에 영양소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예. 근데 식감이 안 좋잖아요. 아니, 요거 딱딱해. 볶으면 맛있어요. 그래요? 아삭아삭하게. 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까지 다 쓸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채 썬 것을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살짝 넣고요. 네. 경식 씨 집에 가져가시고 싶은 만큼만 다 덜으세요. 아, 그래요? 자, 됐어요. 네, 사실 이게 소금 fun물에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또 네, 있나요? 이렇게 소금에다가 해야지 사실은 이게 볶음이다 보니까 살짝 나른하게 금방 볶아지잖아요. 근데 소금물에다 한번 헹구면 간이 잘 배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소금물에 살짝 헹궈야 살균의 의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금물에 살짝 한번 헹궈서 요거 좀 건져 놓을게요. 자, 이렇게 건질게요. 건져주세요. 경씨가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장갑도 네네. 끼시고. 아니, 오늘 냄새에 네. 관련해서 민감하다 네. 보니까 위생적인 게 더 아,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네. 아, 어쩐지 입에서 자꾸 아까 마늘 드셨어요. 그래서 아직 나는 거죠? 네, 아직 나요. 이게 독하긴 독해, 마늘이. 오래가, 오래가. 그래서 이걸 꼭 맛은 잡수셔야 될 있어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올라와.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짝꿍이 바로 제가 보리새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보리새우를 살짝 한번 볶아주시는데요. 보통 이제 보리새우를 볶을 때 네. 어머님들이 센 불에다가 볶으세요. 네. 센 불에다 볶으면 보리새우가 금방 타게 되거든요. 작아서. 그러니까 불을 세게 달군 다음에 네. 불을 좀 줄여요. 네. 그리고 나서 보리새우를 넣고 볶아주시는데요. 사실 이 보리새우는 우리가 그냥 막 집어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네. 한 번 더 볶아 놓으면 단맛이 훨씬 더 증가하고 더 훨씬 구수해요. 네. 맥주 안주죠? 네. 아, 맥주.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볶아주시면 훨씬 더 양배추하고 볶아졌을 때 비린맛도 안 나고 단맛도 나고 향도 좋기 때문에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30초 정도만 볶아주세요. 아, 그 기름이나 전혀 안 쓰고 그대로만? 네, 왜냐하면 보리새우를 대부분 어머님들이 냉동실에 많이 보관하시거든요. 근데 이 건어물이요, 냉동실에 있다 보면 온갖 냉동실의 냄새를 다 이렇게 흡수를 맞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꼭 한번 볶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볶아서 준비를 했어요. 아우, 고소한 냄새. 그렇죠. 고소한 냄새 많이 네, 나죠. 네.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이제는 뭐 볶음만 하면 돼요. 아, 간단하네요. 펴놓고 네. 이 식용유 있어요. 네. 식용유 조금 둘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두르고 그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네. 소금물에 살짝 헹궈놨던 양배추 양배추. 넣어주세요. 그래서 얘를 볶는데요. 그냥 볶지 마시고요. 네. 여기 다진 마늘이 있거든요. 다진 마늘. 그다음에 여기 간장이 있어요. 네. 간장을 넣고 좀 볶아주세요. 이렇게. 양배추가 근데- 듬뿍 들어가네요. 그렇죠. 양배추 요거 금방 나른해지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듬뿍 들어가도 괜찮아요. 다이어트 식품인데, 이것도? 그쵸. 네. 요거 근데 왜 간장 넣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게 왜 대부분 하필 이렇게 간장을 넣을까? 하얀색 볶음은 소금 넣잖아요. 네. 근데 왜 간장을 넣냐면 제가 지금 진간장을 넣은 게 아니라 네. 감칠맛 나는 국간장을 네. 넣었어요. 오늘 국간장 많이 쓰시네요. 아니 제가 집에서 담은 국간장이 너무 맛있어서요. 저는 모든 요리를 이렇게 전통장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 감칠맛도 나고 그다음에 이 양배추가 훨씬 더 나른하게 이쁘게 볶아져요. 색상도 이쁘고. 네. 이렇게 좀 볶아요. 오, 그래요. 좀 윤기가 바르르 나는 게. 그렇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살짝 아까 것보다 조금 숨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보리새우 이렇게 넣으세요. 그 위에다가 바로 넣습니다. 네. 보리새우 바로 넣어요. 아, 이렇게 간단해요? 네, 보리새우 넣고 나서 제가 저 옆에 마른 홍고추 썰어놓은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살짝 지금 약간 밋밋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른 홍고추를 가위로 좀 썰어서 집어넣고요. 네. 그다음에 고추 좋아하시잖아요. 그 청양고추 특히. 근데 저는 이거 풋고추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위에 안 좋아서 먹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매우면 자극적이잖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그냥 풋고추만 넣어서 색상만 좀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쪽파 조금 송송 썰고 그다음에 저 옆에 네. 맛술이 하나 있어요. 네, 맛술. 그렇죠? 맛술 좀 넣고 왜 맛술을 넣냐면요. 네. 맛술이 아무래도 알코올기가 있는데 이렇게 볶다 보면 네. 네. 이 양배추에 살짝 비린 맛이 있어요. 지린 맛이라고 어머님들이 표현하시는데 그게 좀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맛술을 넣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다 볶아지면 네. 여기에다가 바로 참기름. 참기름.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점검. 요거 소금으로 마지막 간을 좀 맞추세요. 마지막 네. 간. 근데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양이 경식 씨가 집에 가져가시려고 많이 하셨나 봐. 이것도 소금 아니에요? 네, 같은 소금이에요. 같은 소금이야. 그다음에 깨소금. 네. 깨소금. 끝 다 됐어요. 이야, 간편하네요. 네. 어. 자, 이렇게 볶으시면 네. 우리가 감자 옹심이랑 같이 네. 잡수셔도 아주 좋고 밥 반찬으로도 아주 좋은 그러네요. 양배추 보리새우 볶음이 만들어졌어요. 아, 알겠습니다. 요걸 레시피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작은 인사는 없네 왜 또 보냐는 표정에 만날 때마다 해왔던 코스들을 그대로 따라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쉴 틈 없이 웃어댔네 쌓여가던 지루함이 다 날아가네 우린 가짜는 농담을 나누면서 때론 진지한 고민을 내놓고서 다시 지쳐간 날들의 버틴 에너지 채워 잠깐만 모자해놓고 또 밤을 새워 똑같은 날들에 똑같이 지칠 때 똑같이 모여서들 똑같이 풀겠지 또 얼마 안 가볼 거니까 다 그때 만나 에이! 맛깔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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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깔나게 인생을 더 맛깔나게 해내 삶이 밋밋해져갈 때넌 저 노래도 재밌네. 맛깔나게 해, 맛깔나게. 야, 요거 먹음직스러워요. 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아서 장마철에 먹음직한 음식이기도 하고요. 네. 네, 입 냄새도 없앤다니까. 네. 위에도 좋다니까 부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제가 같이 넣은 애호박이요. 사실 여름 채소기 때문에 굉장히 달큰해요. 이 달큰한 애호박이 같이 섞이니까 진짜 단맛 나고 아주 풍성하게 드실 네.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잡숴보세요. 이 양배추 이거 먼저 궁금해요. 네. 아, 양배추 보리새우 볶음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나 이거 좋다. 반찬을 좋네. 맛있죠? 그렇죠. 밥 반찬이에요.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네, 자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네. 네. 여러모로 쓰이는 것 같아요. 이 밥 반찬도 괜찮고. 저는 진짜 반찬 없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밥 금방 지어서 요거 위에다 올려놓고 아 쌈. 아니요 버터 조금 넣고 간장 넣고 비벼 먹어요. 그러면 굉장히 편하고 아유 내가 반찬 없을 때 요거 하나 만들어놔도 충분한 한 끼 식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속이 좋아요. 네. 아이들한테도 좋겠다. 아이, 그럼요. 아이들도 영양가가 잘 먹어요. 골고루 돼 있으니까. 네. 오. 이 양배추는 확실히 위장에 좋은 거죠. 네. 네. 좋습니다. 드시느라고. 말 시키실까봐 급하게. 정말 옹심이 정말 맛있네. 담백하고. 네. 그리고 새우랑 같이 이렇게 양배추 볶은 거는 너무 네. 고소하고 궁합이 그쵸. 좋아요. 네. 양배추는 이제 과거에 추출물을 이용해서 위장약으로 만들 정도로 대표적으로 위장 기능을 북돋아 주는데요. 그래서 위장 기능이 약해서 나타나는 구취에 양배추를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양배추는 여러분들이 즐겨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염증을 조절하면서 항암작용도 나타냅니다. 양배추에 있는 특정 성분인데요. 이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양배추에 되게 많은데 중요한 것은 원래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갈렸을 때 효소랑 특정 성분이 만나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드실 때는 오랫동안 잘게 씹어서 믹서로 갈듯이 잘게 씹어서 드시면 이런 효능도 얻을 수 있겠고 또 양배추를 믹서로 한번 갈아서 요리에 활용해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같이 먹는 보리새우. 네네. 보리새우는 내가 이래서 아까 급하게 먹은 겁니다. 계속 말을 시켜서. 보리새우는 칼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2배나 많은데요. 보면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상하게 멸치를 골라내는 멸치를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보리새우는 고소하니까 잘 먹죠. 그러니까 멸치를 안 먹는 아이들한테는 보리새우를 이제 권해줘도 좋겠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보리새우는 국물을 끓일 때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도 내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음식에 들어있는 향을 좀 좋게 하는 쪽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리새우를 이렇게 음식에 요리할 때 같이 활용하시면 구취가 있을 때 구취의 악취를 잡아주는데도 보리새우가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보리새우도 잘 활용하시면 구취를 막는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요리 2개가 또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처럼 이렇게 소나기 왔다 갔다 할 때는 네. 딱 이렇게 한 끼로 차려내시면 아주 근사한 한 끼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맛있네요.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날씨 볼까요? 네, 어제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굉장히 요란한 소나기가 지났는데요.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야외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혜영 캐스터. 네, 서울의 습도는 90%를 넘어서 꿉꿉함이 감도는 아침입니다. 호우특보는 약 2시간 전 해제됐고요. 모두 해제됐고요. 지금은 중북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많게는 50mm의 비가 시간당 30mm 이상 쏟아질 수 있는데요.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비구름대가 워낙 좁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강수차가 크겠습니다. 요란한 소나기에 대비해서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더라도 튼튼한 우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엔 종일 구름이 가득하겠지만 낮 기온 서울 31도, 대구 30도, 광주 32도 등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높은 습도 탓에 불쾌지수가 곳곳에서 매우 높겠고요. 오존 농도는 중서부와 남부에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 장맛비가 찾아옵니다.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 호남과 경남에 확대되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에도 내리겠습니다. 한편 서울 등 중부는 이번 주 내내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폭염이나 열대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면서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안개가 짙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진 곳이 많으니까요. 방심하지 마시고 조심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야,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네. 완장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남 시키면 더 안 좋은 거거든요. 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하루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